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법률 상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이혼 관련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번 변호사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혼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 물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3회에 걸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혼의 종류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제일 먼저 이혼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곽 변호사님? 네, 크게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협의 이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은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두 사이에서 이혼을 할지, 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또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5가지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모두 일치를 이루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두 분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두 분이 방문을 하셔야 하고요. 네. 협의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 기간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네.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예. 이후에 다시 판사님 앞에 가셔서 이혼을 그대로 할지 의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의사 확인되면 판사님께서 이제 이혼을 한다는 이제 확인서를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예. 그걸 가지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심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한 일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 840조에 이런 이혼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뭐 생활비를 전혀 안 주거나 이제 부양 의무를 해태한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 간의 갈등 또는 장서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네. 뭐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예. 5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나가서 오랜 기간 경과했다거나 실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번째 사유가 가장 포괄적인 규정인데요. 그밖에 혼인에게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이제 다양한 사유들이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배우자가 뭐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학대했다든지 음.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이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상담을 거의 뭐 1000건 이상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네. 줄줄줄 엄청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저희가 함께 알아봤고요. 조금 전 말씀해주신 사안은 이제 법률 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맞습니다. 경우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유지한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만약에 헤어진다. 그럼 이혼 절차가 이렇게 필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필요해요? 이혼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보통 사실혼을 해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이라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그런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 너에게 어떤 사실혼을 유지할 만한 그런 신뢰관계가 깨졌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을 해소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사실혼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예.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 재산을 뭐 축적을 했다거나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요. 예. 사실혼을 어떤 일방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네. 사실혼의 그 파기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없애는 그런 문제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속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실혼의 해소와 이혼하고는 거의 비슷한 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녀가 있을 경우 이 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혼인 생활 중에 아이를 이제 키울 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예. 협의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분리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친권자, 양육권자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은 양육권자인데 한 사람이 친권자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버리면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양육하는 쪽에 친권을 보통 법원에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엔 둘 다 안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아이를 케어하는데 좀 더 나은지 이런 양육 환경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꽤 많으십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자녀가 뭐 성인 될 때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자녀가 이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예.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는 그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양육자가 제3자의 경우에도 이제 부모에 대해서 그 제3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로 예. 청구할 수가 있네요. 예.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그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뭐 현재 그 직업이라든지 그런 소득 상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이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정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실무에서 이제 판사님들도 판결을 할 때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많이 하시고 네. 변호사들도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 표를 참조해서 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이제 생활 환경이 너무 불리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든 거고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 나이가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커지고 또 부모의 소득이 이혼 전에 부모의 합산 소득이 클수록 아. 양육비가 또 커지는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배우자가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육비, 자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절차 같은 게 또 있나요? 예,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네. 일시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분할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얼마.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러면 또 교육비 같은 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때 또 협의해서 조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를 조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전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금전으로 받지만 당장 돈은 없고 이제 부동산 같이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뭐 양육비로 주는 대신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가 일단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뭐 추후 상황에 따라서 뭐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올리거나 낮출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감액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수준이 본인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네. 그런 경우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거꾸로 이제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갑자기 또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하고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한테 이제 양육비를 받아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고용주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고용주한테 줘야 되는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공제하고 그 뺀 월급만 주고 나에게 그 양육비를 줘라 하는 그런 직접 청구를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예. 그 담보 제공 명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양육비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이제 내거나 아니면은 보증보험 증권을 대신 내거든요. 예. 근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보증보험 증권사에다가 보증보험 증권 발부한 보험사에다가 예. 그 돈 보증보험 나에게 달라 예. 보험료를 달라 하면은 그걸로 이제 지급에 가름해서 받아가지고 양육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었네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담보 제공 명령 등을 했는데도 네. 또 안 주면 그럴 그럴 수 때는 있죠. 이제 그 양육비 채무자를 감치해달라, 구치소에 감치해달라라는 그 청구를 법원에다가 할 수 있고요. 30일 이내 기간 동안 네. 감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거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네. 서로 만약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 이혼의 종류와 양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교섭권과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